자, 경력 30년에 빛나는 백그라운드를 자랑하지만 소녀 감성을 유지하고 계신 금순 간호사 선생님. 비주얼은 소녀 같지만 소년 감성을 갖고 있는 터프하고 러프한 이세희 간호사님. 교사에서 간호사로 한국에서 일본에 걸쳐 미국으로 오신 김미나 간호사님 반갑습니다. 약간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본인이 하고 계신 일들을 약간 진짜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듯이 좀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RN 서큘레이터라고 해요. RN 서큘레이터는 유치원생들이 모릅니다. 그냥 방을 돌아다닌다. 그럼 배 아프면 배를 확 열어서 뱃속이 뭐가 아픈가 그런 거 봐주고 심장이 아프면 심장을 확 열어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아픈 거를 치료해 주는 것이 네. 수술실입니다. 직업 특성상 보기 힘든 장면이나 잔인한 장면을 눈앞에서 이제 보셨던 적 뭐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을까요? 그분의 다리가 너무 그런데도 아파하는 거예요. 봤더니만 이제 살이 정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게 까맣게 썩어 들어가서 뼛속까지. 매년 이제 널싱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분들이 수술실에 이제 견학 비슷하게 하루 이틀씩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매해마다 기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지, 맞아. 네, 매해 나오고요. 총 맞은 사람, 칼 맞은 사람, 차에 치인 사람, 머리 터진 사람, 다리 터진 사람, 다리 잘린 사람. 그렇죠. 잘려서 이게 다리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 달려 있는 분들.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 유튜브에 가끔 수술하는 게 궁금하니까 가끔 유튜브를 보잖아. 그럼 왜 이렇게 징그러운 거야? 그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이제 의사가 이제 잘못 건드려가지고 갑자기 피 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실제 그렇죠. 네. 천장에 치지 뭐 천장에 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를. 더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환자들, 12시간 내내 컴플레인하는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 나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 이따금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상황이라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지만 가장 힘든 환자를 위해서라도 서로 신뢰하고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서로를 응원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용감해지세요. 청춘들이 그려나가는 라디오 프로그램 백승범의 청춘 스케치. 청취하고 계신 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청춘 스케치 DJ 백승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10월 진행했던 특집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미국 간호사 편과 동일한 특집입니다. 그 당시 못다한 이야기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털어주고 갈 예정인데요. 바로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첫 번. 자, 경력 30년에 빛나는 이 백그라운드를 자랑하지만 오늘도 굉장히 소녀 같으십니다. 네, 소녀 감성을 유지하고 계신 금순 간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요 비주얼은 소녀 같지만 오늘도 굉장히 소녀 하십니다. 네, 소년 감성을 갖고 있는 터프하고 러프한 이세희 간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소개해드린 두 간호사님들은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은 간호사로서 이제 처음 참여해주시는 분입니다. 교사에서 간호사로 한국에서 일본을 걸쳐 미국으로 오신 그리고 또 여기 좀 더 하나 또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또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특별 보좌님이시자 그리고 또 저기 인랜드 한인회 회장님이신 김미나 간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함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신데요. 네. 자,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소년 감성, 네, 이세희 씨부터, 네. 저는 이제 버뱅크에 있는 프로비던스 세인 조셉 하스피럴에서 일하는 이세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금순 감사 선생님 경력 30년을 빛나는 소녀 감성. 저도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토렌스 리틀 컴퍼니 오브 메리에서 일하고 있는 조금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 딸랑딸랑.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리버사이드 카운티 병원에 있는 PCU라고 있는 유닛에서 근무하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본인이 하고 계신 일들을 약간 진짜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듯이 좀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수술실에서는 이제 환자 인터뷰를 하고 네. 이제 수술실까지 들어와서 같이
마취과 선생님이 마취하시는 거 그리고 기도 삽관하는 거 도와드리고 환자를 이제 수술 전에 뭐 포지셔닝이라든지 프랩이라든지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수술이 시작하면 이제 그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이나 그 스크럽을 하시는 분들은 다 멸균 장갑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다 중간에 뭐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서플라이를 열어주는 일도 하고 아네시지아가 뭐가 도와줄 게 있으면 그런 걸 도와주는 거를 이제 RN 서큘레이터라고 해요. RN 방을 서큘레이터는 유치원생들이 서큘레이트 모릅니다. 그냥 방을 돌아다닌다. 방을 그런 의미에. 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지만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 그렇죠. 간호사. 네, 그리고 금승 간호사님. 저도 수술실인데요. 유치원생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배 아프면 배를 확 열어서 뱃속이 뭐가 아픈가 그런 거 봐주고 심장이 아프면 심장을 확 열어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아픈 거를 치료해 주는 곳이 수술실입니다.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냥 뼈를 딱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 붙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찢어졌다 꼬매야 되잖아. 그런 거 꼬매고 이런 데가 여러분 수술실이에요. 근데 그냥 막 생살 찢으면 아프니까 아프지 말라고 나 마취도 좀 하고 주사 좀 놔고 잠도 재우고 이런 곳이 간단하게 수술실입니다. 배가 아파요. 왜 찢어줄게. 찢어서 봐줄게 뭐가 있냐. 한숨 왜 자 그러니? 찢어줄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곳을 열어서 곳곳 싹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열어서 봐가지고 고쳐주는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배꼽이 찢어지겠는데요. 아니 유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알겠죠? 네, 이 정도는 알겠다. 그리고 김민아 회장님,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 네, 저는 선생님 좋아해요. 네,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하겠습니다. 좋은 민아 것 선생님. 같아요. 네. PCU는 프로그레시브 케어 유닛, 뭐 병원마다 달라요. 이름이 스텝다운 유닛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요즘은 뭐 인터미디엇 케어 유닛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네. 그런데 저희 그 PCU는 하는 일은 뭐냐면 보통 병원에 많이 막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간다거나 또는 이제 너무 많이 아파서 ICU라고 집중 환자 케어실 있잖아요. 중환자실. 예, 중환자실. 아. 중환자실 같은 데서 오시는 분이 거기서 조금 몸이 좀 호전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케어 받는 곳이 이제 저희 PCU 같은 유닛이에요. 저희 PCU 유닛에서 안정이 또 되면 그 다음에 일반 병동으로 가는 거죠. 내과 병동으로. 그래서 딱 그 중간 단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금승 간호사님이나 세희 간호사님이 찢어놓은 걸 이제 꿰맨 다음에 이제 미나 선생님한테 가시는 그쵸. 방법으로. 예. 그렇죠. 좀 스테이블 되면, 가다가 예, 좀 안정하면 또 그 방으로 와서. 너무 심하게 찢으면 중환자실 가.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있다가 맞아요. 그다음에 좀 괜찮아졌다 그러면 이제 가는 데가 우리 선생님이라는 PCU 거 PCU예요. 아. 그걸 PCU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근데 감사드리고요. 그림이 확 그려지잖아요 머릿속에. 네, 너무 잘 그려집니다. 자, 금순 씨와 세희 씨는 3개월 만에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병원에선 별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뭐 많이 찍고 병원에서 별탈 없이 잘 지냈고요. 네. 병원도 계속 그냥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한 살 더 먹었어요. 나이를 거꾸로 두신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면 진짜 저희 동갑이라고 해도 믿겠어, 금순아. 그래? 친구가 우리 맘 먹을까? 죄송합니다. 나 미안해. 20까지 커버할 수 있는데. 네, 세희 씨. 죄송합니다. 네. 저도 뭐 딱히 뭐 큰 일은 없었고요. 뭐 네. 여기저기 잘 찍고 꼬매고 다녔어요. 찍고 말고. 네, 본인의 일을 다 하셨네요. 네. 네, 그 미나 선생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걸쳐 미국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교사로 계셨다고 들었는데 간호사 감사합니다. 뭔가 교사의 공통점은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섬기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비스 서비스지? 잡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 그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필요한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영어를 가르쳤고요. 아, 영어를 네. 가르치셨구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 찾아와서 또 리퀘스트가 있잖아요.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아이들한테 반응해주고 대답해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섬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고 아. 마찬가지로 간호사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간호라는 또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한 또 섬기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서 둘 다 서비스 잡이라고 저는 비슷하다고 비슷한 생각해요. 네. 맥락이라고 해야 되나? 셋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미국 간호사는 영어가 부족해도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당연히 영어가 유창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보다 어려운 의학 용어 단어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영어가 부족해도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일단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요. 뭐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겸손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이민을 왔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고 공부하면서 자란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보다는 훨씬 힘들죠. 어렵겠죠. 근데 이게 또 전문 의학 용어라는 게 그냥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부터 배우는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가 물론 유창하면 일하는 데나 뭐 인터뷰를 할 때라든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유창하지 않아도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1.5세이신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왔으면은. 뭐, 왜 고등학교 때 왔으면 그렇죠. 되게 늦게 오신 편인 걸로. 그렇죠. 이민 늦게 온 치고는. 거죠. 네. 근데도 간호사를 해내셨네요. 그래서 내가 네. 할 수 있으면 다들 하실 수 있다. 이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한마디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금순 씨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꿈의 직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봉이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간호사가 찍을 수 있는 맥시멈 연봉이 한 100만 불 정도 되나요? 100만 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한 10년 일하면 100만 불 되지 않을까요? 진짜요? 아니, 1년 365일을 1년 24시간 동안 365일 일하면. 한 시간도 안 자고. 그래도 가능은 한가 보네요. 100만 100만 불. 불 뭐. 근데 모르겠어. 그냥 이게 병원에서 일해서 100만 불은 물론 힘들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 진짜 모르겠다.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요. 네. 하도 간호사 연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금순 간호사님께서는 그래도 99만 불 찍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안 되네요. 어쨌든 저도 거의 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0만 불 여러분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만 불 하려면은 시간과 돈을 반바꾸는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시간과 상관없이 돈을 버는 일을 하시면 100만 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그 트래블 너스 있잖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베가스 이제. 너스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 막 여기서 다니는 너스들이 네네. 아무래도 연봉이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한 달에 아니고 1년이죠. 1년에 50만 불 버는 간호사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0만 불까지. 네, 하는 50만 불. 네. 정말 꿈의 직업이네요. 꿈에 나올까 겁나는 직업이에요. 저 지금 매일 라디오 안 이제- 해도 매일매일 안 매일 안 했었어요. 해도. 예. 안 해도? 한 13주 트래블러스 하면은 한 10개월이나 그렇죠? 왜냐면 한 번에 일할 때 컨트랙이 3개월씩. 그렇죠. 13주 하고 계약하니까. 3번 컨트랙을 하니까 12달 내내 일 안 했는데 이제 50만 불을 벌었다는 걸 대단하고 요즘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네. 이제 트래블 너스들 인기가 너무 많아졌고 우리 아. 간호사들이 너무 많이 그만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호사들 몸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인력이 없으니까 더 인력이 많이 이제 없어서. 돈을 네, 내서.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더 많은 돈을 줘서 간호사들이 좀 오게끔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시간당으로 저희가 받는 월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고소득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은 노력과 이제 공부들을 이제 그쵸.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경력도 네. 쌓아야 되고 네. 자기 스페셜티,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간호사들도. 보통 그럼 연봉을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얼마 더 올려주세요 이런 식이야?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서 너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올려줄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유니온 그러니까 저희가 노조가 있는 병원들은 그게 아예 그냥 정해져 테이블에 딱 나와 있어요. 음. 4년 컨트랙 그래서 뭐 에브리 이어마다 얼마씩 올려준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이 없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문과가 쓸린다 자기가 스페셜티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뭐 서티피켓을 딴다든지 뭐 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코디네이터를 한다든지 뭐 차지 너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기본 샐러리에다가 애업을 계속 그러니까 뭐지?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몸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자격증 하나씩 서티피케이트 하고 하다 하고 보면 그다음에 병원에서 보면 너 이거 하면 뭐 3%더 줄게 뭐 이거 하면 5%더 주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지 선생님 우리 뭐야 세컨잡 투잡을 뛸 수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간호사가 아닌 다른 일. 단일도 할 수 다른 있고 다른 병원에서. 병원에서 가서 일할 수 있고 하니까 펄디엠 아니면 뭐 일용이 아니고 뭐라 그래 일용 직업이 아니고 뭐라 그래 일용 직업 간호사가 일용이다. 일용직이야? 일용직. 죄송합니다. 파트타임 비슷한 파트타임 거죠. 비슷하게. 네. 예. 그럼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간호사들은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3일 일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네. 선생님 며칠이래요? 보통 3일. 12시간씩 3일. 네. 선생님은 저도 12시간 3일. 저는 8시간씩 5일. 8시간 하면. 그러면 3일 하면 이틀 쉬잖아요. 네. 일주일에. 그럼 이틀 동안 다른 병원 가서 또 일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펄딩 파트타임으로. 보통 더 세, 레이시 높거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5일을 두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그다음 수술일 같은 경우 우리 뭐야 주말에 당직하잖아요. 네. 당직하면 당직비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차차 100만 불. 이렇게 해서 그냥 100만 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365일을 2023년 24시간 동안 일하는 근데 2023년 목표가 100만 불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와, 진짜라고 믿으실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100만 불 찍으면 다시 나올게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3일이라는 3일밖에 일 안 한다는 거에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게 그렇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5일 동안 간호사 일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예. 힘들죠. 대단하실 것 같아요. 예. 힘들죠. 젊은 사람들은 해요. 근데 저처럼 간호사님, 허리 아파서. 금수 간호사님도 하시겠네. 젊으시니까. 아유, 아니 저는 저기 뭐야. 다른 거 하려고요. 간호사 너무 오래 했어. 나는 딴 거 하고 싶어요. 경력 30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돌 때부터 이제 간호사를 하신 건가요?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요, 5살 때부터 했어요. 내가 그래서 유치원생들을 잘 알잖아. 아까 내가 잘 설명했잖아. 다 그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눈높이로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한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나이지리아랑 필리핀 1.5세 간호사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지리아에서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네. 나이지리아도 있고, 필리핀 좀 많죠. 네, 필리핀 분들이 보통 제일 많고요.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세계 각국의 간호사들이 오시죠. 왜냐면 네. 이거 필리핀이나 나이지리아는 영어예요. 영어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미국 와서 일하기 쉬워요. 이 말이 이제 편하시니까. 말을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도 영어를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와서 영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영어 배우고 뭐 이거 병원 시스템 배우고 엄청 네. 힘든데 그분들은 그냥 영어가 일단 말이 되니까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하죠. 이한킴님, 네, 댓글 감사드리고. 네, 이제 네.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사이드 잡으로 꼭 병원만 하라는 게 아니라 패컬티도 괜찮아요. 클리니컬 패컬티 해가지고 실습하는 학생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실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교수랑 같은데 그렇지. 실습 교수 오. 직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초이스가 되게 많네요. 간호사를 하게 되면은. 하지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양호 선생님도 있잖아요. 네, 저 스쿨 널스도 하잖아요. 많은 초이스가 있네 진짜. 네, 그러니까 갈 길이 너무 되게 많죠. 많아요. 초이스가 갈 길이 있네. 많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갈 길이 선택이 많아요.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자, 네. 금순 씨 질문 드렸고요. 네. 이제 민아 선생님. 네. 지난번 출연 때 간호사가 된 이유에 대한 제가 6화원칙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금순 씨는 어머님의 예지몽으로 인해 간호사를 시작하셨다고 네. 이제 반강제 반강제. 네. 그리고 이제 세희 씨는 친척 오빠의 권유로 시작하였다고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 친척 오빠한테 옷 한 벌 절을 했나? 드렸나요? 네, 절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나 씨, 이제 미나 선생님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간호사를 시작하시게 됐는지 한번 육하 원칙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육하 원칙을 따져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네네. 복잡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기를 말씀드리면 선생님을 오래 하다가 이제 미국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20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미국에 잠깐 왔었을 때 친구들이 여기 의대를 많이 진학을 했었어요. 특히 의대로 덴티스트 네.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해서 보니까 친구들이 다 덴탈 스쿨을 다니고 있길래 저도 같이 덴탈 스쿨을 다니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또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집에 갔는데 한국 갔는데 딱 그때가 이제 제가 93학번이거든요. 그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지면서 이제 미국을 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냥 아빠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그냥 국내에서 제가 공부하던 거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의대를 이제 포기를 하고 어차피 저는 이제 영어 전공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오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그걸 접고 그냥 계속 영어를 전공하다가 이제 계속 강사 또 영어 교사를 하게 된 거죠. 영어 일본에서도. 교사로.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다시 이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민을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직업이 뭘까? 근데 영어 선생님을 한다는 게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는. 네. 그러다 고민을 좀 하다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덴탈 스쿨도 많고 뭐 메디컬 스쿨도 나왔던 친구도 많고 R&D도 많으니까 친구 중에 그 남자 친구는 남자친구가 네, 남사친이죠. 남사친. 남사친 친구는 RN이고 와이프가 그 레디올로지스트였어요. 방사선의 의사니까 두 사람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죠. 그랬더니 지금 RN이 필요하다. 우리는 늘 RN이 필요하니까 RN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사도 무서워하고 피도 무서워하고 주사도 맞는 거 제가 눈을 못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 주사 맞을 때도 내가 못 보고 이렇게 딴 쳐다보고 그러는데 주사를 놓고 피를 뽑고 해야 되는데 피를 늘 봐야 되잖아요.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용기를 얻었더니 이제 엄마가 됐잖아요. 엄마가 되면서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는 강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또 제가 또 간호사가 되면 가족 중에 의료진이 하나 있으면 편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해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추천을 해줬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학원은 이미 다 졸업을 하고 이미 대학원 석사를 2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 와서 4년제 대학 가는 게 저는 시간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2년제면서 ADN이지만 RN을 짧게 해서 RN 되는 과정을 찾다 보니까 뭐 50이 안에 드는 이런 학교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찾아본 게 이제 리버사이드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ADN 프로그램을 와서 이제 하게 되었던 게 제 계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진짜 처음부터 모든 선수 까먹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반에 끝냈죠. 모든 걸 다. 나는 정말 다른 Years.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존경스러워. 미나 선생님은 이제 자발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했는데 금수 선생님은 나는 나올 때마다 그래. 난 너무 존경스러워요, 진짜. 나 고개를 설레서 흔들 내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 너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용기를 가지세요. 진짜. 여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미국이 기회의 나라인데. 기회 나는데 기회가 그리고 많으니까. 정말 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세 분 다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감사. 가축의 박수. 우리 분들 너무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금수 씨와 세희 씨는 수술실에, 미나 선생님은 PCU, CPU랑 헷갈려져. 그러니까. PCU에 계시다고 PCU. 해주셨습니다. PCU 같은 경우는 일반 병동보다는 중증도가 심한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세 분 다 환자의 극적인 상황을 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직업 특성상 보기 힘든 장면이나 잔인한 장면을 눈앞에서 이제 보셨던 적, 뭐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을까요? 수술실에서 일하면 뭐 네. 거의 뭐 일상이죠. 일상이에요. 이게 나 여기 상처 좀만 피나고 그러니까 이게 간호사라고 해서 네. 또 다 수술실에 맞지는 않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제
널싱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분들이 수술실에 이제 견학 비슷하게 하루 이틀씩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매해마다 기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지, 맞아. 네, 매해 나오고요. 매 학교에서 기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술실이 다 간호사라고 비위가 그 정도로 좋지는 않은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네. 특히 또 뭐 금순 선생님도 트라우마 하스피를 일해보셨고 네. 저도 외상센터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응.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뭐 총 맞은 사람, 칼 맞은 사람, 차에 치인 사람, 머리 그치. 터진 사람, 다리 그치. 터진 사람, 다리 잘린 사람. 그렇죠. 응. 잘려서 이게 다리인지 뭔지도 뭔지 모르는 모르는 사람. 거에 그치. 달려 있는 분들. 그치. 나 생각했던 것보다 오시거든요. 너무 충격이다.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솔직히 조금 적응이 돼요. 적응이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한데, 아니, 그렇지. 적응되지. 그쵸, 뭐, 적응이 어떡해. 돼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근데 처음에는 좀 이게 뭐지 막 응.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 내가 생각보다 비위가 좋구나. 그렇지. 맞아요. 비유가 좋다기보다는 약간 현실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뭐지? 징그럽다고 생각을 안 안 하게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지. 이 환자가 왔을 때, 네. 이 사람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까지 가는 그게 사람. 그 최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저, 그 나겠구나. 환자가 딱 왔을 때 보면 이 사람 딱 트라우마 같은 게 저도 옛날 트라우마 센터 일할 때 보면은 환자가 어떤 환자가 오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 그럼 그렇죠. 환자 상태가 어떤지 대충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환자가 응시가 딱 오면 이 사람 다 달라붙어서 이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징그럽고 안 징그럽고 뭐 그런 게 이게 머릿속에 그런 안 게 들어오죠. 머릿속에 안 뒷전이구나. 들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잔인한 장면을 엄청 많이 저도 봤는데 저도 처음에 미국 오자마자 저는 제가 일한 데가 외상센터였어요. 트라우마 센터였는데 전 트라우마 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일을 한 거니까 막 뭐 총 먹고 온다고 해서 총을 미국에서는 총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디가 부서지고 뭐 총 맞고 뭐 이거보다는 이제 수술실에도 죄송하지만 환자들이 죽잖아요. 이렇게 수술하다가 죽잖아요. 트라우마 환자 특히 외상 환자들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환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침대에 있고 제가 전화를 해야 돼요. 여기는 크로너스 오피스 해가지고 그 어디다 보고를 하는 거야. 환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내 뒤에 있어. 돌아가신 분이. 그럼 나는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나와 환자가 둘이 있는 거야. 그 방에. 세상에. 그런 일을 제가 상상을 못 해봤어요. 다 닦아가지고 닦아가 백에 하고. 넣어서 그렇지. 영안실에 집어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밀고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수술실에서는 하게 돼요. 근데 너무 울지 말아요. 괜찮아요. 울지 말아요. 않게 얘기하나? 그러니까 너무 태연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생각보다 너무 나 너무 기쁜 표정으로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잔인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딱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 유튜브에 가끔 수술하는 게 궁금하니까 가끔 유튜브를 보잖아. 그럼 왜 이렇게 징그러운 거야? 유튜브에서 보는 건 책임감을 안 가져도 되니까. 보면서 어머 징그러워 왜 이래. 그런데 실제로 내가 수술실에 똑같은 일을 할 때는 그게 징그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건 거야.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막 영화에서 막 징그러운 어머 나 장면 못 또 봐. 싫어요. 나 못 봐. 근데 수술실에서 보는 건 괜찮아. 나 영화에서 막 피 나오는 거 못 봐. 나 막 눈 가려 소리 질러. 근데 병원에 가서 막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가서 밥 돌아가신 먹고도 분을 하고. 딱 그러니까 참 이게 직업이라는 게 그렇죠. 나한테 잘 맞나 봐요. 그러니 30년 하셨겠죠. 너무 잘 봐주시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 네네. 내가 이 사람을 네. 살려야 된다. 이 네. 생각이 확 들어요. 진짜 어떻게 이 사람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리고 또 이제 어딘가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네네. 그때 괜히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죄책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죄책감보다는 약간 미안한 감, 내가 우리가 이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미안함, 그다음에 가족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 보고를 하다 보면 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총을 맞은 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 10대, 20대 이렇게 갱의 멤버들 이렇게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맞아.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지. 좀 더 다른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분이 그런 생각도 들고 참만. 그 쭉 말씀하신 코로나 오피스는 장의사 같은 곳이에요. 시체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 가서 장의사. 이제, 예, 같은 치재를 그죠 가는 곳. 그게 이제 그 그게 트라우마가 관련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사망 환자가 원인. 만약에 사망하면 음. 코로나스 오피스에서 바디를 가져가서 이제 부검을 하는 거죠. 뭐 총알도 찾아야 되고. 그렇지.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카운티에 그 보고하는 거 하여튼 사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망 환자가 신고를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 뒤에 일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간호사나 의사가 그거를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이제 의사가 이제 잘못 건드려가지고 갑자기 피가 팍 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실제 그렇죠. 네. 그렇죠. 천장 튀지 뭐 천장이 튀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무섭게. 수술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수술실은 완전 특수한 환경. 네네네네. 정말 극적인 상황. 되게 특수한 환경. 미연 선생님은 어떻게? 필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거기가 카운티 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만나서 미국은 게다가 더더군다나 이 병원의 문지방이라고 하죠. 그게 높잖아요. 병원을 쉽게 가거나 왜냐면 알고 보니까 보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약 잡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병들을 되게 많이 키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진전이 된 다음에 아파서 응급실로 병원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병원에 뭐 아피스에 어포인트먼트를 잡아서 가는 것보다 예약 잡아서 가는 것보다 응급실로 가는 걸 더 추천해줘요. 그게 제일 빠르다고.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로 왔을 때는 이미 증상이 굉장히 못 참을 정도로 아파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키워서 오다 보니까 뭐 내부적으로 블리딩이 심해가지고 계속 혈변을 보다가 막 거의 크래시 같아가지고 막 뭐 중환자실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펙션이 생겼어요. 보통 셀룰라이티스라고 해서 피부 이제 염 같은 거잖아요. 근데 피부염. 저는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피부염으로 오는데 정말 한 분은 너무 아픈데 이제 그 계속해서 이 마취 성분에 있는 진통제를 계속 맞아요. 맞고 있는데 그분의 다리가 너무 그런데도 아파하는 거예요. 봤더니만 이제 살이 정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게 까맣게 썩어 들어가서 뼛속까지 그렇게 되신 분도 계셔서 보니까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희가 이제 간호사들 공부하기 위해서 간호학에서 그 사이콜로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인생의 보통 라이프 스팬에 배우잖아요. 인생 1대1 다 보는데 어릴 때부터 노인까지. 근데 병원에 오신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딱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정말 여기 계시지만 건강에 대해서 영도 카더라 통신 되게 많이 믿잖아요. 일단 비싸니까 병원에 안 가고 귀찮으니까 안 가서 한국 분들이 거의 반은 의사인데 그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반은 의사라서 너무 그걸 또 맹신하시고 한국에서 막 이렇게 마이신 같은 거 이렇게 엔타이바리 있잖아요. 한국 생님 뭐 가지고 와가지고 아플 때 목 아프면 막 먹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 간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일생이 나중에 노년에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맞아. 특히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프면은 그냥 뭐 이거 약국 가서 약 하나만 사 먹으면 돼.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안 그랬고. 아무튼 정말 제가 이 질문을 넣었는데 이 정도로 이 정도의 클래스인 줄 몰랐어요. 이거는 하나 나중에 주제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19금으로 걸고 19금으로 갈 수 있어. 이거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대해 잘 모르는 수술실은 잘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게 그러니까 생사가 아무래도 오가는 이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수술은 아무래도 잘 들어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제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해주셔서 죄송해요. 댓글 감사합니다. 이한킴님께서 잘은 모르지만 간호사는 의사와 환자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로 알고 있어요. 가끔 환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약을 의사분들이 제 시간에 맞춰주지 않아서 간호사분들도 환자들의 컴플레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런 난처한 상황에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네. 그렇구나. 이거 다음 줄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네. 비슷한데 의사한테 전화해서 빨리 하라고 해야죠. 네, 그렇다고 하시는데 빨리 전화해서 네. 빨리 하라고. 보통은 이제 스케줄을 주죠, 그죠? 이제 그 오더가 있어요. 스케줄을 주기는 주는데, 이제 그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좀 너무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다거나 네. 또는 조금씩 이게 의심이 되는 것들은 사실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 약이 이 시간에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재확인을 하고 하는데 아까 질문 중에서는 그런 일들을 간호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오던 이제 스케줄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주지만 그걸 보고 중간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널싱 저지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널스들도 널스 자체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진단이 또 있어요. 널싱 다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티컬 띵킹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같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파울업을 해서 가는 거지. 이게 저희가 협력 단계로 같이 가는 거지. 협력. 뭘 이렇게 뭐 의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그를 뭐 다 따라하고 그 중간에 뭐 못하는 걸 우리가 메꿔주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전체 케어를 하는데 그 전체 매니지먼트를 의사 선생님은 진단을 하고 처리 방법을 오더를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올가나이즈해서 케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그 질문에도 있었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가불관계로 분류해서 의사가 높고 간호사가 낮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그쵸.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바로 다음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자를 정해놓고 편지를 낭독하는 코너입니다. 너에게 쓰는 편지. 네, 이 코너는 게스트분들이 편지를 직접 써서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미국 간호사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호사의 입장에서 게스트분들이 편지를 써주셨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세희 간호사님, 네, 누구야? 지금 아까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얼굴에 약간 피 튀겨 있는 느낌이야. 이게. 그 너무 강렬했어. 총만능 뭐 이런 거. 네. 세희 간호사님, 누구에게 편지를 써주셨나요? 저는 간호사를 꿈꾸는 지망생 여러분들께 편지를 썼습니다. 약간 꿈을 짓밟는 편지를 쓸 것 같은데요. 자, 저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너도 언젠간 한번 기절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면은 네, 그 세희 간호사님이 간호사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쓰는 편지 한번 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간호사를 꿈꾸는 지망생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들께 편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스 칼리지 샌디에고 스테이트 스쿨 오브 너싱을 지나 수술실에서 5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이세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희망찬 이야기들만 가득 해드려도 좋겠지만 저는 좀 더 현실적이고 뼈를 때리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 말입니다. 먼저 간호학과를 지원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4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호학과 공부 장난 아닙니다. 물론 대충 겨우겨우 클래스 패스할 정도만 하시면 간호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인정받고 제대로 한 사람 몫을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고3 수험생처럼 공부할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간호학과는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교수님들께도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 어필해야 되고 그룹으로 하는 과제들이 많은 만큼 교육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호학과 진짜 장난 아니게 힘듭니다. 간호학과가 가장 졸업하기 힘든 과 중에 하나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간호사로 평생을 일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수백 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호사로 일하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의 대부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환자들, 12시간 내내 컴플레인하는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 나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 간호사를 하인으로 생각하는 환자들, 그리고 의사들, 본인들이 신인 줄 아는 의사들, 간호사들을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빨아먹는 매니지먼트들이 될지 모릅니다. 종일 서서 일하느냐 다리는 매일 팅팅 붓고
환자들이나 무거운 의료기기들을 옮기느냐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매일 환자들 대변, 소변, 콧물, 눈물, 땀, 침, 피로 범벅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기본 기대치이고 나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다른 누군가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직업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이 혹은 마음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간호사로서 한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할 자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서 한 사람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싶다. 그런 용감한 분들은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천직이십니다. 간호사의 세계에 어서 오세요. 언젠가 만난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와 진짜 이거 뭐라 되게 너무 이게 현실적, 너무 되게 현실적인데요. 현실적, 너무 굉장히 현실적. 뼈를 때리는 조언인데요. 너무 진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맞아. 근데 약간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따뜻한 격려도 격려도 있었어. 섞여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찡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 간호사가 천직이십니다. 진짜 현실적이고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간호사가. 너무 힘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미나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또 다음 편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는 또 누구에게 띄우는 편지일까요? 저는 특히 환자 가족분들, 환자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케어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또 아프시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하시는데 잠깐 오시는 환자 가족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딱 그 하나만 보고 판단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네. 되게 막 난처했던 일도 있어가지고 그냥 가족분들한테 자 한번 와. 저는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것 같아요. 전 되게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그럼 미나 선생님께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쓴 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가족분들, 가족 일원이 많이 아프면 함께 힘드시지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 환자 본인은 여러 가지 검사에 입에 맞지 않는 병원 음식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한 가족분들도 환자 챙기느라 개인적인 생활하느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늘 마음과 몸이 피곤할 거예요. 그런 여러 어려움을 이해하고 환자의 가족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RN들의 일입니다. RN들은 환자 곁에서 의사를 제외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따금 미국의 간호사 시스템이 한국과 다르고 책임의 범위도 달라서 환자 그리고 가족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가 하루하루 건강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케어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금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상황이라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지만 가장 힘든 환자를 위해서라도 서로 신뢰하고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저희 RN들이 하는 말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상의하면서 최고의 환경을 환자를 위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 눈물 날 뻔했어 진짜. 와 진짜. 눈물이 찌끔하네. 역시 소녀 감성. 진짜. 금순 간호사님에서 터질 것 같아요. 제 나 감성이. 터지면 안 되는데. 내가 울면서 안 되는데. 터지지 않을 네, 거예요. 터지지 않는 방향으로. 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정을 가라앉아야지. 네, 그러면은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금순 씨. 네, 금순 간호사님께서 어떤 분에게 편지를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우리 후배 간호사님들한테 네.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올해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후배 간호사님 플러스 갑자기 뭐 20, 30년의 저의 모습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네. 너무 두서없어서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이 네. 다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서 나갈 테니까 오늘 함께한 소감은 조금 생략하고 저희가 오늘 이제 금 선생님의 편지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순 선생님께서 후배 간호사님들께 쓰는 편지 저희 한번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왜냐면 저 지금 울 준비하고 있거든요. 울면서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후배 여러분들, 그리고 30년 전에 금순이에게, 그리고 저보다 어리신 모든 분들에게 힘드시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나요? 그렇죠? 그럼 가끔씩, 아니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때 자기 자신한테 꼭 말해주세요. 잘해왔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용감해지세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갖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도록 해보세요.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춤을 춰도 되고요. 노래하고 또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세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배우고 또 배우세요.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미라는 분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시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춤추세요.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세요. 그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자신을 잘 돌보는 간호사님들이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최고인 간호사가 되세요.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바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희 다음 주에 눈물 흘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의 획승범이었고요. 게스트 금순 씨였고요. 게스트 금순이었고요. 네. 이세희 간호사. 그리고 김민아 간호사였습니다. 한 주간도 청취하세요. 쩍진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